알티세르는 엘렌느의 사랑에 감격하였고 헌신적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알티세르는 엘렌느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삶의 동지를 만난 감격을 느꼈습니다. 알티세르보다 8살이 많았던 엘렌느는 프랑스 공산당 당원으로 노동운동을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레지스탕스로 활동하였던 여성입니다. 겁이 많아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던 알티세르와 달리 엘렌느는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엘렌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능력과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엘렌느를 처음 만났을 때 알티세르는 29세였고 27세의 포로로 갇혀있던 수용소에서 처음으로 자위를 하고는 성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포로에서 석방되자 10명의 군의관에게 성병 검사를 받을 정도로 순진한 수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고등사범학교 학생인 앙젤린느라는 20세의 여성에게 대쉬하는 중이었고 니콜이라는 여자가 알티세르를 사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렌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이성으로서 소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학교 선배인 르제브르가 그의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에서 동석을 하게 된 것인데 르제브르와 그의 어머니와 엘렌느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함께 한 사이였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알티세르는 엘렌느에게 인간적으로 호감을 느꼈고 그 후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티세르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심리에 휩싸여서 엘렌느에게 앙젤린느를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렌느와 앙젤린느는 오이디푸스 왕을 쓴 소포클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 대립이 감정 대립으로 번져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알티세르와 앙젤린느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고 엘렌느와는 친구가 아닌 연인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며칠 뒤 알티세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엘렌느와 키스를 하고 섹스를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알티세르는 극심한 불안과 공허감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정신병원에서 초기 정신착란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개월간 감금과도 같은 입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알티세르는 의사가 자신의 병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혼자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는데 엘렌느의 도움으로 다른 의사를 만나서 초기 정신착란이 아닌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전기충격요법 치료를 통해 차츰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알티세르는 엘렌느와의 첫 경험 이후 왜 그토록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을까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그릇이 있고 그 속에는 원본능과 자아와 초자아라는 내용물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본능과 초자아는 대립할 때가 많은데 자아가 그 대립을 조절하는 역할을 잘해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렇지 못하면 신경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성욕은 1차적으로는 유전자를 전송하는 기계로서의 역할인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학적 욕구입니다. 성욕을 해소하는 섹스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오르가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입니다. 최고의 쾌락인 오르가즘 유전자가 탑재된 동물들이 번식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자연선택이 된 것입니다. 오르가즘이 주는 최고의 쾌락은 다시 번식의 목적이 없더라도 쾌락의 추구 자체가 새로운 목적이 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자립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일정 기간 동안 부모의 보살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은 생물학적인 보살핌과는 별개로 동물들에게 애착의 욕망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애착의 욕망은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성욕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대규모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고 이것은 유전자의 기계로서의 성욕과 사랑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밈의 기계로서의
욕망과 결합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섹스의 번식만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초자아에 입력된 밈의 의미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밈은 인간의 마음속 초자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유전자의 기계로서의 욕망은 생물들마다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패턴이 있지만 밈의 기계로서의 욕망은 특정한 시대나 사회의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를 때도 있고 개인의 기질과 구체적인 성장 과정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포르노를 보면서 형성된 사랑에 대한 초자아와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춘향전을 보면서 형성된 사랑에 대한 초자아는 다릅니다. 주로 포르노를 보면서 사랑을 접한 사람의 초자아에는 파트너와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사랑보다는 성매매든 원나잇이든 정서적인 사랑이든 상관없이 성욕을 화끈하게 많이 풀 수 있는 삶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춘향전 등을 보면서 사랑을 접한 사람은 성욕 해소보다는 정서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데 더 삶의 가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라는 동물에게는 섹스를 통해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파트너와 섹스를 하는가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자아 속에 정서적인 사랑에 대한 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로망의 이상형과 맺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욕을 참지 못해 성매매나 원나잇 등의 사랑이 없는 섹스로 성욕을 해소하게 되는 경우 초자아와 이드는 극심한 대립을 겪게 되고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성취할 능력이 없는 못나고 열등한 인간으로 여겨지는 트라우마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적일 정도로 초자아가 발달한 어머니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알퀴세르는 사랑에 있어서도 정서적인 완전한 합일에 대한 로망이 초자아에 강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퀴세르가 엘레느를 평생토록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통칭하는 개념에는 구체적으로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아가페, 플라토닉 등 다양한 감정들이 포함됩니다. 알퀴세르가 엘레느를 사랑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랑은 강렬한 에로스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은 성격의 초자아가 유난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아의 극심한 분열을 겪으며 힘들어하던 알퀴세르에게 엘레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용감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알퀴세르가 엘레느와 함께 한 첫 섹스의 경험은 흥분되고 격렬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초자아가 추구해온 로망에 기반한 섹스가 아니었다는 점이 알퀴세르의 이드와 초자아가 극렬하게 대립하게 만들었고 결국 심각한 우울증을 야기한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인류가 문명사회를 형성하면서 성생활에 관해 다른 동물과는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덕적 문명은 우리의 본능을 억압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경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문명은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밈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밈의 형태로 인류 사회에 전송되는 문명들 중에서 도덕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니체는 그의 저서 도덕의 계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도덕적 규범이 없이 자유로운 성생활을 영위하던 인류 사회가 농업혁명으로 문명이 지배하는 계급 사회로 바뀌면서 지배자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유롭게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최고 지배자들만의 특권으로 제한하고 피지배자들에게는 금욕적인 삶이 도덕적이라는 밈을 유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러시아의 최고 지배자인 푸틴은 딸 같은 애인을 두고 성적 쾌락을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가지만 농경시대 계급 사회에서 유포된 밈을 받아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국민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를 계속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알티세르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우울증이 회복되면서 엘렌 노아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알티세르가 정치 철학에 뛰어들게 되면서 노동운동과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경험이 풍부한 엘렌느는 알티세르의 부족한 실천 경험을 보완해주는 훌륭한 동지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최상의 동지였던 알티세르와 엘렌느는 알티세르의 이대의 욕망으로 다시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는 동물적 본능들 중에서 성욕은 인간이 대규모 사회를 구성하여 생존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서부터 생물학적 욕구이면서 동시에 밈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욕망이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일부일처의 심리, 바람 피우는 심리, 바람 피우는 파트너에게 강한 질투를 일으키는 심리 등이 동시에 작동하게 됩니다. 알티세르가 엘렌느를 열렬히 사랑하였던 그 즈음에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은 1차적으로는 아버지가 유대인인 엘렌느와의 결혼을 반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알티세르는 1975년 7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1976년 2월에 엘렌느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였을 정도로 엘렌느를 한평생 사랑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티세르는 몇 번이나 엘렌느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엘렌느는 알티세르가 바람을 피워도 좋다고 허락하지만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알티세르는 엘렌느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알티세르는 바람을 피우면서도 엘렌느에게 버림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다가도 그 여자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 우울증이 폭발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도덕주의자들은 끌어넘치는 성욕을 학문이나 예술, 운동, 신앙심 등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오늘날 사랑에 관한 법과 문화는 나라마다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도와 초자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인류가 풀어야 하는 아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